수학이라는 아이가 2012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까 수학 얘기가 나왔는데 수학 점수가 6점이 안 됐어요. 저희가 6학년 때 6점이 안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얘 좀 너무 어렵겠다. 학원도 못 다니게 되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믿고 한 번만 이것만 한번 해보자. 근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이걸 했어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 2학기 때 거짓말처럼 수학을 다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 회장이 됐어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뭘 하냐면 혼자 하진 않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격려를 칭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뭐가 생겼냐면요. 나 할 수 있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 습관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이거 좋은 습관이 있어. 이걸 우리 머릿속에 떠올까요? 두 번째. 그런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이게 뭐가 있을 거야. 습관이 왜 중요하냐? 이거 뭐 뻔한 거죠. 요 아주 잘 그렇게 나와있죠. 처음에 작았을 때는 내가 끌고 다니죠. 근데 습관이 너무 커지면 제가 그 습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습관을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습관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어트 베스트라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 경험이 아니라 성공을 믿는 태도가 행동을 지속시킨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반감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아니 성공 경험이 중요한 거지. 학교에서 얘가 성공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무조건 성공시켜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반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성공을 믿는 태도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애가 행동을 지속시킨다? 이게 어떤 걸 발견했냐 이게 큰 그림인데요. 습관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탕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은 행동이라고 하는 걸로 딱 끝날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사고, 감정, 신념.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애가 그 습관이 형성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습관에 좋은 것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안 된 거는 나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이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습관은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이거를 제가 딱 깨닫고 나서 정말 한 대를 딱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결국은요, 뻔한 대답 같지만 칭찬에는 언제나 능력을 키우는 힘이 있다. 정말 칭찬이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알게 됩니다.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 거는 이거죠. 이거 너무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칭찬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왜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들고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여기 영수증을 돌아본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플래너를 만들었는데 이 플래너를 만들고 나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한 아이가 2012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까 수학 얘기가 나왔는데 수학 점수가 6점이 안 됐어요. 저희가 6학년 때 6점이 안 되면 어떤 생각하냐면 얘 좀 너무 어렵겠다. 학원도 못 다녀 제대로. 왜냐면 요즘에 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얘 6학년에 만든 학원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 걱정도 너무 많고 얘가 또 쌍둥이에요. 쌍둥이 오빠인데 우리 반에 똑같은 쌍둥이가 있잖아요. 근데 걔는 공부를 너무 잘해. 늘 비교, 자존감도 낮고 나는 못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믿고 한 번만 이것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플래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3월 딱 첫날부터 해가지고 졸업하는 날까지 제가 매일 얘를 검사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빼놓고 이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 결과가 어땠냐면 2학기 때 거짓말처럼 수학을 다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 회장이 됐어요.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걸 할 때 뭘 하냐면은 혼자 하지는 않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칭찬하겠어요. 친구들 붙여줬어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스스로 계속 이런 말을 쓰게 만들어요. 이번 주도 잘했으니까 다음 주도 너답게 하자.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격려하는 말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뭐가 생겼냐면요. 나 할 수 있어. 마음이 생긴 거야. 마음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행동 너 왜 이거 안 했어? 라고만 가기 시작하는 건데 아이에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합니다. 제 고대에서 이걸 학기 때 연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 조금 유행하는 게 SEL이에요. 사회정서학습. 이 사회정서학습을 위해서 관련된 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18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거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데 모든 SEL 프로그램의 이 사회정서를 키우기 때 가장 초점 하나는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나를 다 다뤄요. 감정. 감정을 다루지 않는 교사와 부모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 긍정 마인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감사 노트였어요.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인드업이라는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보면은 셀프 레귤레이션이랑 레질리언스라고 해가지고 회복 탄력성이랑 사회 정서, 자기 마음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뭘 연습시키냐면 이걸 감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왜요? 그쪽에서 나온 연구 결과는 이 감사일기가 긍정 정서를 의도적으로 강화한다. 밑에요. 전전두엽이 뭐냐면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길러주는데 이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 사회성 강화를 한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하는 연습을 시키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마인드가 바뀌는데 도움이 된다. 성경에 보면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감사라고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감사가 학적으로도 맞는가라는 걸 좀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아는 존 맥스웰 아시죠? 이분이 이런데 매일 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킬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일 스스로 하는 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습관의 구체적 방법은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스타트 단계라고 해서요. 책 읽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플래너에다가 책을 펴기라고 해요. 그리고 행동 축소. 처음에요. 한 달만 읽어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연습시키는 구체적인 건 책에 있습니다. 저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AI는 아이들의 지식을 넓혀주죠. 그런데 복수와 습관을 하는 아이의 깊이를 키워주죠. 우리 깊이를 키워주는 아이가 우리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고요. 오늘 특별히 또 영초등학교에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